자, 이어서 제2강 수학 3 복소평면의 기초 하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소수의 연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렇게 짝대기, 바가 그어져 있는 것은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라고 한다고 했고요. 켤레복소수라 함은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럴 때 어떤 두 복소수 Z1이랑 Z2의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그죠? 연산을 먼저 하고 거기다 발을 씌운 거랑 그 다음에 각각의 발을 씌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산을 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발을 이렇게 각각 붙여도 되고 따로따로 떼서 붙여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연산을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Z1을 1 플러스 2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Z2를 뭐라고 할까요? 자, 3 플러스 4i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요거 두 개를 먼저 더할게요. Z1이랑 Z2를 뭐 더해도 되고 빼도 되는데 한번 더하기로 해볼까요? Z1 더하기 Z2는 자, 이런 거 연산을 하실 때에는 실수끼리 더합니다. 그러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허수끼리 더해요. 허수부끼리. 그러면 이제 6i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발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 전체 발을 붙입니다. 그러면 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니까 부호가 바뀐다겠죠? 그래서 4 마이너스 6i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각각에다가 먼저 켤레 복소수를 구해 볼게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구합니다. 켤레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자, 그러면 Z1 바는 이렇게 되고 Z2 바도 결과를 구했으니까 이 두 개를 이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기 하면 이 두 개 더하면 4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하면 허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6i 어때요?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때 전체 먼저 구하고 발을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발을 붙인 다음에 덧셈 뺄셈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걸 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이랑 밑에 3번도 보면 나눗셈이죠. 곱셈하는 방법과 나눗셈하는 방법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2번도 요 Z1과 Z2 얘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Z1이랑 Z2를 복소수끼리 곱셈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Z1 요거 곱하기 요렇게 하면 분배법칙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그러면 3 플러스 4i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합니다. 플러스 6i 그 다음에 플러스 8i 제곱인데 요거 수투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8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수부끼리 계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 계산 플러스 10i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발을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 Z1, Z2 구한 거에다가 전체 발을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발을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10i에 발을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i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겠죠? 자, 이러면 중간 과정은 지우고요. 이 결과만 이렇게 써두고 이번에는 Z1 바랑 Z2 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그냥 곱해 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두 개의 복소수를 분배 법칙 사용해서 그대로 곱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처럼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6i 플러스 8i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러면 결과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i가 되면서 어때요? 아까랑 결과가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 발을 붙이는 거랑 각각 발을 붙인 것끼리 이거 곱한 거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도 성립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하는 나눗셈이죠. 나눗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자, 나눗셈 하는 것도 연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요 얘를 가지고 또 나눗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Z1 나누기 Z2라 하면 분모에다가 3 플러스 4i 분자에 1 플러스 2i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요거 곱할 때는 어떻게 나눌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줍니다.
자, 켤레 복소수라 하면 요 복소수의 부호만 바뀐 거죠. 3 마이너스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거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요 숫자를 여기다가도 곱하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숫자 분배 법칙 씁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9랑 여기 16 해서 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i 그 다음 플러스 12i 이렇게 해서 이거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결국 합차 쓰는 거죠. 그죠? 자, 25분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 분자 계산해 보면 3 그리고 8 이렇게 돼서 여기 1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허수부는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2i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요거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실수분은 25분의 11 그리고 허수분은 25분의 2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게 a, 요게 b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전체 발을 붙이는 거예요. Z1, Z2 나눈 거를 이 전체 발을 붙이면 결국 이 복소수에다 발을 붙이는 거니까 25분의 11 마이너스 25분의 2i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잠깐 여기다가 결과 써두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Z2 바분의 Z1 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나누는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켤레 복소수는 아까 계산해 놨죠?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 이제 나눗셈 계산할 때는 분모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의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곱해 줍니다. 여기는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를 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밑에는 아까랑 똑같이 25 이렇게 될 것이고요. 위쪽 이렇게 분배 3이랑 4i 이렇게 분배 그러면 여기는 이제 8이니까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9. 아니야. 3이랑 8이니까 이게 11이죠. 그 다음에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2i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여기 결과 여기랑 지금 결과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전체에 붙여도 되고 이 발을 전체 붙여도 되고 각각에 붙여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요 연산 방법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다음으로 복소수의 실수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떤 두 개의 복소수 Z1이랑 Z2가 실수배 실수를 곱한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시계 보면 Z2는 Z1에다가 실수 K를 곱한 거랑 같다. 이게 이제 실수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Z2는 Z1에다가 뭐 실수 2를 곱한 것과 같다. 뭐 요런 거죠. 뭐 2분의 1이 되는 거, 2분의 1이 돼도 되고, 그죠? 요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원점이랑 그다음에 두 복소수는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암기랄까?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Z1이라고 하는 것을 2 플러스 i, 1i 이렇게 해볼까요? 2 플러스 1i다. 그러면 여기 2,1 복수평면상에 실수가 2, 허수가 1이니까 복수평면상에 2,1 여기에 이제 점이 찍힌다는 거죠. 여기가 Z1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런데 Z2를 정의하기를 Z1에다가 2를 곱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실수 2를 곱했어요. 그러면 Z2는 2 곱하기 Z1이 2 플러스 i였죠. 여기 4 플러스 2i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는 한 이 정도 있겠고 2는 한 이 정도 있겠죠. 여기에 이제 점이 이렇게 찍힌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Z2. 그러면 Z1과 Z2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원점 5랑 원점 5 얘랑 그 다음에 Z1 얘랑 Z2 얘는 일직선 위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분이 이렇게 직선이 쫙 그어져서 이 일직선 위에 이 세 점이 나란하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요 2를 2배만큼 했고요. 그 다음에 1을 허수부 1을 또 2배만큼 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자, 요거 관계도 이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주 나오는 이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 복소수의 절대값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벡터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반
기하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기하는 방법은 이 밑에처럼 이렇게 써요. 절대값 이렇게 쓰고요. 두 점 A, B 쓰고요. 여기 반드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다라는 거예요. 거리니까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죠. 그죠? 집에서 학교까지 마이너스 30m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 한 결과, 즉 거리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이러한 식을 해석을 해보면 제가 써놨는데요. Z1이랑 Z2 이게 점을 나타낸다는 거죠. 복소 평면상에 어딘가 점이 있겠죠. 그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거 조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Z1이라고 하는 것을 1 플러스 2i라고 가정하고요. Z2를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Z1은 1,2 여기에 Z1이 이렇게 있는 거죠. Z1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에 이제 Z2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1이고 2. 그러면 요 거리, 요 Z2에서부터 Z1에 이르는 요 거리 있죠, 거리. 요 주황 색깔, 요 길이.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절대값 Z1 마이너스 Z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겠죠? 절대값 Z1 마이너스 Z2 한 거랑 그 다음에 절대값 Z2 마이너스 Z1 한 거랑 의미적으로 완전히 똑같죠. 1에서부터 2까지 거리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죠? 2에서부터 1까지 거리 이렇게 말하는 거랑 거리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은 동일합니다. 자, 먼저 이 개념을 잡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가령 Z1이라고 하는 것을 2 플러스 i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기가 2,1 여기에 Z1이 있다는 거잖아요. Z1 이렇게. 근데 절대값 Z1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저 Z는 절대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한 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두 점이라는 거죠. 어떻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0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Z1이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이랑 Z1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괜찮겠죠?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요 거리가 2고 요 거리가 1이니까 그죠? 요 거리는 루트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루트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Z가 일반적으로는 복소수 A 플러스 BI 이렇게 나타내지죠. 그러면 절대값 Z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Z 마이너스 뒤에 0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 했죠. 그럼 얘는 Z랑 0 사이의 거리다 라는 거잖아요. Z가 뭐 이런 곳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상상으로.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러면 요 거리, 요걸 구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절대값 Z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길이가 A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에서의 요 빗변 길이 구하는 거니까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이것만 암기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이게 가령 예를 들어 1번 공식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2번 공식은 이런 게 있어요. 절대값 Z의 제곱. 절대값 Z의 제곱. 요 양변 제곱하면 당연히 이쪽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멈추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갑니다. 절대값 Z의 제곱은 뭐랑 같냐면 Z 곱하기 Z 바랑 같아요. 마지막 요거 뭐 1번, 2번은 금방 이제 암기할 수 있을 건데 3번은 약간 이제 암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요거 암기해 봅시다. 절대값 Z의 제곱은 Z랑 그 켤레 복소수랑 곱셈이랑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절대값 Z는 A 플러스 BI죠. 근데 거기에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죠. 요거 두 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절대값 Z를 곱셈한다. 그러면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죠.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면서 절대값 Z의 제곱이랑 Z랑 Z 바 곱한 거랑 같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이 공식 3개 암기하도록 합시다.